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진행되는 중앙공원 1지구 사업비는 대략 1조 9천억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이 같은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이행 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앙공원 1지구에 이행 보증금이 허술하거나 제3자가 대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성각 기자입니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 면적은 240만 제곱미터, 축구장 320개 크기에 달합니다. 광주 10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체 면적의 30%를 차지합니다. 보상해야 할 땅값만 제한 당시 기준 4천억 원, 협약에 따라 사업자는 땅값의 80%인 3,200억 원가량을 예치하고 320억 원은 별도로 협약 이행 보증금 성격으로 보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제출한 320억 원의 보증서는 1년이 지나 효력이 만료된 채 이미 석 달 가까이 보완되지 않았습니다. 들어왔습니까? 만기돼가지고 그 연장 부분 아직 미제. 지금은 땅 보상비 외에 공원 조성공사에 대한 130억 원의 사업 이행 보증도 문제입니다. 광주시와 사업자 간 협약에는 법인이 현금이나 보증서를 내야 하는데 제3자인 한 조경업체가 보증서를 냈기 때문입니다. 사업법인과 공원공사 도급계약을 맺은 업체가 보증한 건데 광주시는 보증 효력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공 못했을 때 보험 성격 아닙니까? 10%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 보험에 대해서 시가 받아가지고 행사할 수 있으니까. 시민단체는 보증 효력이 만료된 채 방치되고 협약과 달리 제3자의 보증서를 받은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편의를 넘어서 특혜로 볼 수 있는 부분까지 있죠. 예. 지금쯤이면은 광주시는 협약 파기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공문도 이미 갔어야 되고. 민간공원 사업지구 10곳 가운데 이행보증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곳은 중앙공원 1지구가 유일합니다. 문제가 없다던 광주시는 이달 초 사업법인 측에 2건의 이행보증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KBS는 그동안 중앙공원 1지구 사업과 관련해 200제곱미터가 넘는 초대형 평형 공급 계획과 분양가와 용적률 산정 등 갖가지 논란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어왔습니다. 광주시는 특히 앞서 보도한 보증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자 취소 등 중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의 브리핑 내용과 파장을 최승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중앙공원 1지구와 관련한 광주시의 브리핑은 전격적이었습니다. 부실한 이행 보증에 대한 취재가 시작되자 광주시가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을 벌였고 문제점을 바로잡겠다며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겁니다. 민간공원 추진자인 빛거울 중앙공원 개발 주식회사는 사업 이행 보증서와 협약 이행 보증서 제출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광주시는 사업법인 내부의 갈등에 대해서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은 사업법인 내 30%의 지분을 가진 최대 주주 한양과 나머지 70% 주주 간의 갈등이 커져왔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사실상 사업자 지정 취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그리고 제안 요청서 및 사업 협약서에 따라 중대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하지만 부실하게 관리해온 이행 보증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자 광주시가 마치 사업자반의 문제인 것처럼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 역시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광주시는 뒤늦게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여러 지점에서 확인된 광주시의 석연치 않은 행정이 바로잡힐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밤사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광주에서 3명, 전남에서 2명이 나왔습니다. 광주 확진자 가운데 2명은 서울 송파구 확진자 관련 연쇄 감염 사례로 나타났고 나머지 1명은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남은 순천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유치원 교사와 접촉한 유치원생 1명이 감염됐고 곡성에서도 1명이 추가됐습니다. 이로써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광주가 9명, 전남은 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도 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재개됐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30세 이상 특수교육 종사자와 유초 중등 보건교사, 감염 취약시설의 노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절차를 다시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30세 미만의 경우 위험에 비해서 접종 이득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다른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버려지는 동물이 늘고 있지만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보호소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때문에 사설 보호소는 늘 포화 상태인데요. 시설 증축 과정에서 불법 시설물로 분류돼 철거 명령이 내려지는 등 곳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농촌 마을에 있는 유기동물 보호소, 개농장이나 번식장 등에서 구조된 유기견들이 모여 있습니다. 얼마 전 안락사 위기에서 구조된 유기견 토토입니다. 이런 유기동물 200여 마리가 이곳 보호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호소를 철거하라는 지자체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늘어나는 유기동물을 돌보기 위해 농지에 일부 시설을 지었는데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들어온 겁니다. 지금 하루에도 끊임없이 구조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저희가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또 3개월 내에 철거를 하라 하니까 좀 너무나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사설 보호소는 후원금으로만 운영되다 보니 철거도 쉽지 않고 이전 부지 마련도 어렵습니다. 철거하는 기간을 연장해달라면 약간 유예를 해줄 수 있지만 처음 그런 시행이 안 됐을 때 이행력을 포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지난해 나주시의 유기동물은 670마리에 달하지만 시는 80마리 정도만 수용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유기동물들은 사설 보호소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대전과 김포 등도 사정은 비슷해 사설 보호소가 시설을 넓히려다 불법을 저질러 지자체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유기견 문제는 지자체장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의 권한이나 재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시민사 단체들, 독자들과 협력해서 방안을 찾는 수밖에 없죠. 지자체가 불법 건축물 단속과 별개로 동물복지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새벽 사이 비가 그치고 오늘 낮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다시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5에서 7도가량 내려가겠고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낮 동안에도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를 더 끌어내리겠습니다. 해안 지역은 강풍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흑산도와 홍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서해안 지역은 순간 풍속, 초속 15m 이상의 돌풍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전에는 다소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아침 기온 나주 11도, 담양 12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 18도, 광양 20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3도, 영암 15도, 강진과 장흥 17도가 예상됩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3도에 머물겠습니다. 서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물결이 최고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광주 동구청이 4명의 사상자를 낸 계림동 주택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건축주와 시공업체 대표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광주 동구는 주택의 기둥과 보 등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려면 건축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관련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시공업체가 목재 기둥을 철제 기둥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주택이 무너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감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1일 세월호 사고 해역에서 열 예정이던 선상 추모식에 7년 전 참사 당시 지휘 함정을 배정해 유가족들의 반발을 산 해경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어제 발표한 사과문에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3,000톤급 함정 2척 가운데 한 척이 불법 조업 외국어선 단속 등 경비 활동 중에서 참사 당시 지휘함 3,009함을 지원하기도 했다며 가족들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오늘부터 광주에서 롯데를 상대로 연패 탈출에 나섭니다. 기아는 주중 3연전에 첫 선발 투수로 이민우를 내세웠고 롯데는 박세웅을 예고했습니다. 기아는 지난 주말 NC 다이노스와의 홈 개막전에서 3연패를 당했습니다. 전남소방본부가 장흥 신청사 개청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마재훈 전남소방본부장은 어제 열린 개청식에서 소방본부의 장흥 이전으로 전남 모든 지역에 1시간대 출동이 가능한 만큼 도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요일 아침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